예, 국민의힘 박상규의 판결기 2부 순서입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오늘 조금 전에 김인섭 그 백현동 브로커죠. 그렇죠. 백현동 브로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5년.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첫 확정 판결이어서 이것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냐면은 이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 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렇죠. 확정을 하면은 두 군데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 외에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진행되는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거기 핵심 사건 중에 하나죠, 이게. 백현동이죠. 네. 그러면 거기 이제 배임 사건 여기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바로 2심입니다. 그렇죠. 선거법 2심. 그러니까 거짓말을 네.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그게 국토부 압박받았다. 그렇죠. 그게 아닌 거를 이제 대법원이 네. 도장을 하나 꽉 찍어준 거죠. 꽉 지금. 찍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인섭이 형님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 계속 인섭이 형님이 이번에 거기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은요. 참 이게 이 인섭이 형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죠. 네, 인섭이 형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원조 형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성남 변호사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고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성남시장 출마할 때 그러니까요. 김인섭 씨가 민주당에 소개해 줬어요. 그 소개도 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따거야 따거. 그렇죠. 무협지에 나오는 그 큰형이었고 모든 거를 다 그냥 변호사 시절에 몰랐던 시절에부터 그렇죠.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그런 대형의 존재였는데 이걸 성남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몰라 다. 그리고 좀 알았는데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다들 저런 뻔한 거짓말을 하나.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따거가 맞고 그 백현동의 용도 상향 변경에 모든데 이 집수기 관여했으니까 자 징역 5년 큰 거예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이재명으로 보면 김인섭의 5년 확정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9년 지금 6개월 받아놓은 거 그거는 또 재판을 미뤘잖아요. 계속 지금 유증교사 이거 무죄 나온 뒤에 민주당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국회도 장악하고 검찰도 압박하고 마구 밀어붙이면서 사실 지금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우파들이. 야 이러다가 정말 다 밀리고 풀어주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순간에 대법원이 그래도 사법부의 양심 대법원은요 지금 11대 2로 돼 있어요. 성향이 보수 중도가 11명이고 진보 성향이 2명입니다. 대법원은 살아있다. 대법원이 딱 5년으로 이재명 꼼짝마를 하나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그 판결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연도 지금 사실 이 김동연이 부장판사 참 위증교사 무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재판의 주심 아닙니까? 백현동 재판장이죠. 재판장 주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게 만약 김인섭이 잘못 나왔으면 또 이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이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만약에 파기환송이나 시켰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재명이 또 다른 재판에 막 적용을 되겠죠. 엉망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행히 오늘 대법원이 꽉 하나 앞빈을 이 대못을 쳐준 겁니다. 이재명은 유죄야.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이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하고 백현동의 용도 상향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이 두 개였는데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적으로 무죄도 나왔어요. 그런데 백현동 이거는 확실하다고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렸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의 본질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심에 올라갔는데 2심에서 그럼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게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국토부에서 압력을 했다는 건 전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증교사가 아깝고 물론 위증교사 항소심 가서 뒤집어진다고 봅니다만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법 1심의 그렇죠. 유지예요. 예.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사력을 다해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에 가깝게 하려고 하고 예.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펼치고 있는 공세 중에 하나가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예, 그래요. 이거를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려는 지금 입법 시도를 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없애고. 예. 자 그러면서 양심은 있는지 소급 입법까지 하겠다는 말은 여기다 안 넣어놨대요. 그건 어림도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양심적이어서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바로 예. 2심이 나올 때쯤에는 자기네가 이제 법을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2심이 나올 땐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 이제 그 죄는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뭐냐면은 2심에서 볼 때, 1심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가지고 이렇게 그 유죄를 받았는데, 이게 소급은 안 되지만은 2심 나올 때는 그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법으로 자기네가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적용은 받을 수가 있어요. 감형되죠, 감형. 감형 내지는 예.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재명이 예. 하려고 하는 거는 선거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피선거권을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지. 예. 무슨 벌금 몇백만 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기 예. 때문에 그런 입법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면은 2심에서 감형이 되는데, 감형이 되면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벌금형이 100만 원 밑으로는 감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한도를 네, 올려버리면 그러면 한 7, 800만 원 벌금 받으면은 뭐 5, 600 받아도 되잖아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꼼수에 꼼수를 낳는. 그것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근데 그 검사가 이 검사 아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 출신 의원도 이런 법 개정을 발의했다. 예. 이렇게 또 그걸 또 꼼수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이재명을 빨리 단죄를 하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손절을 이제 민주당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2심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규정대로. 그렇죠. 이제 3개월 안에 원래 633인데 6개월을 할 거를 2년 2개월 걸었으니까 2심이 3개월 안에 넣으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손절이 돼요. 2심까지 딱 넣으면은. 항소심 나오면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2심을 오래 끌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백현동이 이 김인섭의 브로커 노릇에 의해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걸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 그 김인섭 사건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버렸는데 5년이 나왔잖아요. 예, 5년 나왔으면 징역으로. 여기서 이것을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안에 이것도 2심이 나온다. 3.1절 이전에 나오게 돼 있어요. 3.1절 이전. 그렇죠. 11월 25일이 1심 나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12월, 끌어도 2월 25일. 2월 15일인데 딱 그렇게 예. 안 될 거니까 2월이 짧잖아요. 예. 28일까지 있으니까 예.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3.1절 이전에는 이재명 2심 선거법의 유죄가 유지될 겁니다. 유지돼야 하고 예. 그렇게 돼서 제가 보면 조국이 12.12인 날 이제 확정 판결 받죠. 들어가거든요. 예. 들어갑니다. 이건 대법원 확정을 판결 받아서 수감이 될 것이고 3.1절 2025년 3.1절 이전에는 2심이 선거법 2심이 확정돼서 정말 이 나라의 정의가 고추 세워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고 또 마땅히 그리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조국은 12.12에 그 감옥 들어가고 이재명은 3.1절 안에 전에. 3.1절 전에 다 끝난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문재인도 이제 소환이 임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숙 씨도 도저히 나 뭐 참고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김종숙 알았어. 패싱. 이제 문재인에게 지금 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단죄 작업이 다시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그 계절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민주당이 원래 해도 너무하는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이 검찰 죽이기가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중앙지검이 한 2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 특히 네.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200만 명을 관장하는 아주 네. 중요한. 그렇죠. 근데 여기를 아예 기능마비를 시키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중앙지검장 이창수, 예. 그다음에 뭐 4차장, 예. 그다음에 반부패 반부패 부장, 수사부장. 예. 이 세 사람을 다 지금 업무마비 예, 예. 중지시켜버리고 또 수원지검의 두 주포, 예. 예? 그게 이제 대장동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검사, 엄백신 검사, 강백신하고 이제 엄상필 아니죠. 강백신하고 엄검사 있습니다. 엄검사. 예. 뭐 정확히 어미준 검사. 어미준 검사. 예, 죄송합니다. 강백신 어미준. 이 두 검사를 강검사, 엄검사를 예. 불러다가 10일 날, 예, 예. 12월 10일 날부터 예.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민주당이 청문회라는 게 어떤 범죄 혐의 피의자들에게 수사 이전 단계에서 뭔가 이게 의회가 의견을 듣는 히어링이잖아, 히어링. 예.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영어로 청문회는 히어링입니다. 예. 히어링 해야 될 텐데 정청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하는 게 그게 히어링입니까? 호통이고, 그렇죠. 망신죽이고, 그야말로 겁박이고, 그래서 업무를 못 보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두 검사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하겠다. 예. 중앙지검장 등 핵심 간부 3명. 그러니까 아예 중앙지검을 일 못하게 하겠다. 예. 근데 이제 헌재로 넘어갈 때까지 서너 달을 예. 아예 검찰을 세워버리겠다 이런 네,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좌시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권 국민의힘이 예. 마땅히 방어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권에서 물론 이제 소수당이니까는 저렇게 막 입법을 하고 뭐 탄핵을 하면은 그냥 보이콧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좀 더 이렇게 국민에게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그런 단체 행동도 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애고 자격 박탈력, 피선거금 박탈력 1,000만 원 이상 올리는 거, 이 법안이 또 하나 만드는 거 있고, 네. 또 하나 검찰을 겨냥을 해서 법을 만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검사 쇼핑 법안이에요. 쇼핑. 검사를 쇼핑한다. 피의자가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던 법안. 그러니까 예. 이 검사는 싫어. 예. 이 검사는 좋아. 예. 이게 쇼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외피는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거지만 예.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송소범이 말씀대로 검사 쇼핑. 검사 쇼핑법을 지금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백신 검사가 지금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잖아요. 강백신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백신 검사가 그 다음에 성남지청으로 가서 정자동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정자동 사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는 수사검사가 강백신이야. 자기를 막 기소했던 검사야. 그러면은 나 이 검사 안 할래. 이거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검사 바꿔줘죠. 검사 이게 바꿔줘야지. 무슨 어디 가서 음식 바꾸는 겁니까? 어이 주인장 음식 바꿔줘야요. 네. 검사 바꿔줘를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검사 출신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고 그렇죠. 하는 예. 바로 예. 참 검찰이 가장 부끄러운 선배로 꼽고 있다는 그 사람이죠. 그 검사가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출신인데 검사를 쇼핑할 수 있는 피의자가 검사를 쇼핑할 수 있는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사상 가장 검사 같지 않은 검사였다. 네. 그래서 이 검찰 역사의 흑역사, 예. 좀 정말 있었죠. 빼버리고 싶은 예. 선배, 예. 선배라고 부르기도 싫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입법을 한다면 말려야 될 예.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의원 몇 년 하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자신이 평생 몸담은 검찰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법안을 발의를 합니까? 이건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을 겨냥해서 또 발의한 법안이 뭐냐면은 수감자를 소환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그건 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법이에요. 이 검찰이 보통 이제 그 구속돼 있는 사람들 이 불러서 조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속해놓고 이제 소환 그리고 그 불러서 조사하는 거죠. 조사할 때마다 이제 네, 불러오아서 또 네. 왔다가 또 돌려 보내서 구치소에 보내고 뭐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조사를 하라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유하영 그때 불러서 뭐 이 자기들로 막 그 가짜 뉴스 막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술판을 벌였다, 회를 대접했다, 뭐 이런 그 상황을. 그래서 뭐 검찰청으로 뭐 소환해서 불러서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검사가 출장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이 입법적으로 대단히 미비하다는 게 법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잘 따져봐야 되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청회도 열고 이 수렴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관련법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목적,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냥 다른 요소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누더기고 이게 부실해서 나중에 가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이렇게 원래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의회는 말 그대로 로우 메이커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고 이렇게 무슨 삼국지 나오는 분 이제 더 이상 인용하면 안 되고 뭐 조자룡 헌창 조자룡 헌창 이렇게 안 썼어요. 의로운 일에 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입법을 해서야 지금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도 맞아요. 오늘 또 보도가 나왔죠. 탄핵하겠다고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감사원장도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어디 연못에 개구리한테 돌 던지듯이 이렇게 국정을 이런 게 농단이에요. 이런 게 농단. 그게 농단이죠. 이런 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사무와 이 중요 입법들을 막 마구 이렇게 주물러대는 거 이걸 농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이 이제 검찰들에게 검찰에 대해서 뭐 보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수사도 많이 있는데 수사도 방해하고 또 공소유지도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 수감자 소환 조사 못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지금 속내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검찰 필요 없어. 아니 지금 사실 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검찰 지금 검찰은 없애고 공소청 만들고 뭐 수사 기능은 따로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수사와 이 기소를 아예 분리해 가지고 이제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그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소청을 만든다? 아니 무슨 국가기관이 엿장수가 만들어낸 엿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그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세월호 위원회 같은 것도 1년에 20억 원 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혈세를 펑펑 써댄다는 것은 이게 나라를 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 그렇네요. 그렇게 자기네가 지금 국정을 맡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냥 있지 않죠. 이 정도 하면은 검찰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차장검사들 말씀하셨지만 차장검사들 그리고 부장검사들 전부 다 규탄 성명, 민주당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막 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의조 수사가 남아 있어요. 검찰 수사가 문제는 뇌물죄 그렇죠. 있고 할 일이 있죠. 이재명은 또 정자동도 있고 그 헌금 쪽 얘기도 있고 조국은 구속이 돼도 12월 12일 날 구속이 돼도 울산시장 선거 이 개입 혐의 여기 불려가야 됩니다. 그게 더 커요. 거기 큽니다. 황운하도 걸려 있고. 그렇죠. 황운하도 지금 거기가 아주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검찰에 대해서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속으로는요 이럴 거지라고 생각이 잘못 들어요. 건드렸나 아예 아니 민주당은 그래
그만둬. 그냥 니들 화나지.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일하지 마. 네. 이걸 바라는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섬뜩해요. 그러니까 검사님들은 항의할 건 하시되 네.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좀 냉정하게 네. 이 사태에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집단으로 항의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네. 뭐 근무 끝난 뒤에 피켓팅도 할 수 네. 있고 네. 뭐 어디 가서 시위도 하실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파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그게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그 함정에 예. 절대 빠지시지 않으리라고 예. 보지만 예. 그럴 일이 없기를 네. 고대합니다. 네. 네, 국민은크 박상교의 판읽기 11월 28일 순서는 일부에서는 이재명 이정교사 무죄가 좀 뭔가 이상하다. 찜찜하다. 예, 찜찜하다. 증거도 있다. 네, 정신은 알고 있다. 네, 증거도 알았고 있다. 또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로펌들이 네. 이재명의 위증교사 네. 항소심 왜 안 맡고 있나 네. 그 이유를 또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뭐 김인섭 씨, 백현동 오늘 대법원 유죄 큰형님. 판결 나오면서 그러니까 형님 이재명의 따거. 네. 이재명의 따거 오늘 완전히 5년 대법원에서 5년 징역형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에게 바로 그 심리상이죠. 칼끝이 예. 바로 갑니다. 바로 그 또 특히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선거법을 백현동 관련 부분 백현동. 네. 바로 그 2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또 하나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낙담하지 마시고 예. 이럴 때일수록 네. 더 정신줄 네. 잘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괜히 위축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파들이 위축돼서 더 이상 뭐 요새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거다. 네. 절대 그 함정에 말려들면 안 되고요. 곧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태양이 떠오를지 다음 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